이제는요, 미국만 주식을, 미국의 빅테크만 좋아해요 시절은 지나갔어요. 키옥시아를 미리 샀었더라면 이틀 동안 20% 먹었겠죠, 그죠? 미쯔비시 중공업 일본도 10배 올렸어요. 그 돈이 미국에서 다시 대만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AI라는 기술 파이프라인을 타고 뿌려지고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미국 일변도에서 나눠야 된다.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최근 글로벌의 시장의 큰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죠. 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크게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AI라는 기술 변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 지형의 변화죠. 미국 우선주의, 각자 도생의 세상,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식시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죠. 주간으로 보면 미국에서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호크라는 AI 모델 하나 발표하고 챗GPT도 거기에 대응해서 챗GPT 5.3 코덱스 발표하고 이러면서 그동안엔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이 코딩을 열심히 잘하면 그걸로 구독 서비스로 팔아먹고 그랬는데 이제 AI가 코딩을 다 해버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한 주간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도 소프트뱅크 홀딩스가 내리는 이유는 이런 영향도 또 있죠. 얼마 전에는 제미나이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했고 엔트로픽마저 뭘 잘한다 이러니까 오픈 AI에 대한 투자 익스포저가 많은 소프트웨어 그룹에 대한 주가가 당연히 안 좋은 길로 지금 작년까지 해서 오픈 AI가 독주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원래 실력보다 더 많은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서구 진영의 모델이 이제 오픈 AI, 그 다음에 챗GPT, 그리고 엔트로픽, 제미나이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나눠지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오픈 AI 대항마들이 생기면서 함께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키옥시아는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글로벌의 모든 돈들이 지금 반도체 사느라고 반도체 산업은 캐퍼의 증설이 제한되어 있죠. 어느 누구나 쉽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AI 때문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부터는 CIMS라는 중간 저장 장치가 하나 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낸드가 들어가니까 키옥시아가 지난 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았는데 4분기 전망이 엄청나게 시장 컨센보다가 55%, 뭐 60% 더 높은 전망치가 나오면서 키옥시아가 급등을 했죠. 그 전에 전조가 미리 있었죠, 그죠? 샌디스크가 실적 발표했었죠, 그죠? 샌디스크가 실적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원래 연간으로 치면 샌디스크가 PER이 30 몇 배 되던 주가 레벨이었다면 주가가 600불 됐는데도 PER은 6배, 7배로 낮아질 정도로 향후 가이던스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일본 그분들께서 미리 제 강의를 들으셔서 키옥시아를 미리 샀었더라면 이틀 동안 20% 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 생태계가 AI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파벳의 그 자회사가 구글이죠. 구글에서 검색해서 돈 번 거, 클라우드에서 돈 번 거, 구글에서 그분들이 유튜브 봐서 구글이 광고해서 광고료로 돈 번 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돈 번 거, 메타가 돈 번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팔아서 돈 번 거, 아마존이 클라우드 팔아서 돈 번 거, 그 모든 돈들이 미국의 빅테크로 돈이 몰려가고 그 몰려가던 시절이 지나온 한 20년간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인터넷 시대에는 투자해야 될 게 기껏 해봐야 통신 장비였고 망이었어요. 그죠?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뇌를 바꿔줘야 돼요. 뇌를. 반도체가 전선은 그렇죠. 뭐 누구든지 공급을 누리면 돼요. 전선 만드는데 그렇게 높은 기술적인 혜자가 있느냐, 진입 장벽이 있냐 그러지 않아요. 전선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어디선가 공장 증설 뚝딱뚝딱 해서 금방 전선 공장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는 안 된다는 거죠. 낸드만 하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 점유율비가 31%, 하이닉스가 21%, 그 다음에 키옥시아
마이크론텍, 샌디스크 이렇게 합하면 키옥시아하고 샌디스크가 같은 묶음이죠. 어떻게 보면 원래 출발이 거의 비슷했으니까 서로 또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있는 관계도 있고, 수주를 샌디스크가 받고 기술은 같이 개발하고 생산은 또 키옥시아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 회사들 말고는 중국의 회사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기대할 만한 퍼포먼스를 못 내요. 그럼 왜 아직까지 중국이 다른 산업은 다 따라왔는데 반도체는 못 만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반도체다, 반도체다. 글로벌의 많은 돈들이 미국의 빅테크들, 그 다음에 뭐 중국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알리바바 뭐 물건 팔아서 번 돈, 아마존 물건 팔아서 번 돈, 그 다음에 텐센트 게임 회가 번 돈, 바이트댄스 틱톡 회가 번 돈, 그 돈들이 전부 다 어디로 지금 급격히 몰려가고 있느냐? 반도체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반도체를 시클리컬한 산업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번 사이클도 2027년까지밖에 안 갈 거야.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PER 7배, 뭐 8배, 이건 뭐 너무 혹시나 비싸면 어떡하지? 내가 사고 나서 과거처럼 경기 민감률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원래 글로벌 빅테크들 자본적 지출이 6,500억 달러예요. 그 6,500억 달러의 출처가 어디냐? 글로벌에서 돈 번 거예요.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영국에서 벌고, 일본에서 벌고, 한국에서 벌고, 뭐, 그냥 미국 내에서도 벌고, 다 번 돈을 가지고 다 미국으로 갔겠죠, 그죠? 그 돈이 어디로 오고 있느냐? 대만의 TSMC, 엔비디아,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본의 키옥시아, 그리고 미국의 샌디스크 이런 쪽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예전에는 그 번 돈 중에 10%도 안 올라갔다면 이놈의 AI 때문에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영원히 2등으로 되고, 2등은 못 살아난다는 걸 지나간 인터넷 빅테크 사이클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지기 싫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구글은 채권까지 발행을 했어요. 100년짜리 채권, 만기 100년짜리도 끼어 있어요. 그래서 유로권에서 120억 달러, 미국에서 200억 달러, 320억 달러를 발행했어요. 알파벳이 1년에 영업활동으로 버는 돈, OCF가 1,500억 달러, 뭐, 이렇게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 320억 달러를 보태기 해서 1,900억 달러 정도를 자본적 지출에 한다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 중에, 전체 중에 아마 반도체 구입하는 예산이 거의 한 70%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돈이 지금, 예전에 빅테크들이 글로벌에서 미국의 패권을 이용해서 글로벌에 돈을 벌던 그 시절에는 미국 주식이 가장 좋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돈들이 미국의 빅테크들로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흘러간 돈이 다시 동아시아, 대만 TSMC로, 미디어텍으로, 한국의 삼전자 하이닉스로, 일본의 키옥시아로, 어드밴티스트로, 도쿄 일렉트론으로, 네덜란드 ASML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흐르는 곳에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그분들이 돈 벌죠. 그래야 돈 벌어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원래 그럼 6,500달러 하고 내년에는 혹시 투자가 쑥 줄어들면 어떡하냐고요? 아야, 그래요. 이 빅테크들은 해마다 15%, 20% 정도씩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해요. 여전히 돈은 잘 벌고 있어요. 이 AI 투자를 가난한 자들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 버블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글로벌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부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거기에 또 기여하고 있는 거고, 빅테크들이 6,500억 달러, 그 다음 정부 단위, 그 다음 산업용 AI도 지금 히타치도 그런 비즈니스 개발하고 있고, 뭐 이번에 엔비디아가 다소랑도 했고, 벤츠랑도 하고, 현대차랑도 하고, 알리바바는 또 웨이모 가지고 현대차랑도 뭘 하고, 그거 다 AI하고 관련된 투자잖아요. 그게 얘기하는 바는 바로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내년에도 반도체는 수요가 올해보다 한참 늘어있을 거다. 시장에서는 지금 2027년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 뒤에부터는 달라요. 이럴지 몰라요. 그죠? 근데 안 그럴 거다, 저는. 해마다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이 메모리 회사들, 또 파운드리 하는 TSMC도 그러하고요. 연평균 공급 증가율이 4.8%, 5%밖에 안 돼요. 그분들 얼마 전에 일본에 쌀 파동이 있었죠. 그죠? 필수 소비재의 경우에
수요가 10% 느는데 공급이 5%밖에 안 늘어서 5%의 쇼테지가 나면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여러분 경험하신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좀 딱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반도체가 이제 드디어 AI 시대의 필수 소비재가 된 거고 공급자가 제한돼 있고 이 공급자들은 일제히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뭘 투자해야 될지 사실은 답이 어느 정도 얼추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물리적 AI 관련된 로봇 기업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산업용 AI에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기업, 히타치 같은 회사도 괜찮고, 그리고 키옥시아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산 기업들도 좋죠, 그죠? 뭐 앞으로는 정말 이제 뭐 언제 어디서 무슨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게 들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전쟁 났다 그러면 신문에 뭐 대서특필되고 어디서 폭발 사고 났다 그랬다 대서특필되고 요새는 뭐 작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분쟁이 500 몇 건이었대요. 하도 많으니까 이제 신문에 보도도 안 되는 분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방산 중요해지고 특히 일본 새 정부가 이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전까지 316석의 의석을 확보했어요. 방위비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면 또 뭐 첨단 방위하는 우주 이런 거 함께하는 IHI나 미쓰비시 중공업은 또 원자력 관련된 가스 터빈 그게 만드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거대한 집채만한 그 금속을 주물로 일단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단조로 깎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차가 조금이라도 나와도 난리가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 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제 발전량도 점점 늘 거고 일본이 원전 부활한다 그랬으니 이건 당연히 늘어날 거다. 이제는요, 미국만 주식을, 미국의 빅테크만 좋아해요 시절은 지나갔어요. 미국의 빅테크들은 앞으로 어떨 것 같으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죠. 돈 벌어서 자사주 많이 사주고 또 배당 늘려주는 거 좋아하는데 그분들 한동안은 미국 빅테크 그럴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이제 PER 밸류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낮은 채로 주가가 떨어지면 낮아질 거예요. 문제는 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은 PER로 보면 점점 싸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어느 선에서 만나겠죠, 그죠? PER이 싸지는 게, 얘가 지금 PER이 한때 30배 하던 게 25배네, 21배네, 거기서 지탱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거는 각오를 해야죠. 애플은 1년에 1200억 달러를 벌어가지고 130억 달러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자사주를 사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키면 주식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의 멀티플이 자꾸만 낮아지게 돼서 현재 주가보다 1년 뒤에 소각한 뒤 주가가 보통 막 5%, 6%씩 이렇게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애플은 밸류업 기대감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데 나머지 빅테크들은 한동안은 밸류업 기대감은 없는 채로 밸류에이션 낮아질 거 어느 선에서 만날 거예요. 제 생각에. 만나면 거기가 이제 바닥이다. 그 뒤에 AI에 대한 투자가 끝나면 그리고 AI를 정말 잘하는 기업이 옥석이 가려질 거고 거기서 옥석 가려진 게 지금 알파벳이 제일 좋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고 그럼 그 회사들 돈을 막 빵빵 벌 거 아니에요. 빵빵 벌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막 신나게 날아가는 거지 뭐 와 하고 막 날아갈 거다. 그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빅테크들은.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일본에만 투자하시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AI라는 기술의 변화가 막 세상을 바꿔놓고 있고, 저 신기한 게요. 한국에 있는 섹터의 기업이나 일본에 있는 섹터의 기업이 지난 3년간의 주가의 궤적이 비슷해요. 한국에도요, 그분들 방산주가 10배 올랐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배 올랐고요.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도 10배 올랐어요. 저희가 3년 전에 일본 가서 유튜브에 했으면 저 대박 났을지 몰라요. 똑같다니까요? 주가를 움직이는 큰 변화, 딱 두 가지 기술의 변화에 AI, 그 다음에 신냉전 시대의 도래, 이겁니다. 구글은 이루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루고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작은 얘기보다 큰 그림에서 지구의 돈이 과거에는 미국으로 쫙 빨려 들어가서 미국에서 주주환원으로 소진되고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갔다면 그 돈이 미국에서 다시 대만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AI라는 기술 파이프라인을 타고 뿌려지고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미국 일변도에서 나눠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시다.